안녕하세요. 샘서엄마입니다. 금융문맹 탈출, 오늘은 기축통화입니다. 사실 기축통화라는 단어의 뜻 자체를 몰라도 그게 뭘 말하는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지난번 이야기에 이어서 왜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축통화, 한자로는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기축, 기본축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미국 달러화가 굳건하게 기축통화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닉슨 쇼크에 대해서 봤었죠. 브레튼 우즈 체제로 달러와 금을 연동시키던 걸 갑자기 나 오늘부터 안 해. 이렇게 했던 게 닉슨 쇼크였습니다. 당연히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떨어졌겠죠. 실제로 이때 이후로 달러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중간 과정은 생략하더라도 지금 달러의 가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브레튼 우즈 체제를 시작한 1945년에는 금 1온스를 가지려면 35달러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똑같이 금 1온스를 가지려면 1189달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달러라는 종이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달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축통화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 덕분입니다. 페트로달러의 이 페트로는 석유를 뜻하는 영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일머니인데요. 석유를 미국 달러로만 결제하는 걸 말합니다. 1971년에 닉슨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포기하고 1974년에는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미국은 오펙을 찾아갑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가 사우디 국왕과 이런 약속을 해요. 앞으로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합시다. 대신 사우디는 우리가 지킬게요 하는 거죠. 당시 사우디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이탈리아 공격을 막 받으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안보를 약속받고 좋아요. 대신에 석유는 달러로만 팔게요.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전만 해도 석유는 여러 국가 통화로도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열린 후부터는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친환경의 이유로 석유 사용을 줄이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석유는 아직까지 꼭 필요한 에너지인 건 사실이죠. 1974년 이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석유를 더 많이 찾을 때입니다. 석유가 필요해서 오펙에 갔더니 나는 달러로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다른 국가들은 달러를 구하려고 할 겁니다. 석유를 사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이후로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로 아주 공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기축통화는 왜 필요할까요? 일단 기축통화가 있으면 외국과 거래할 때 편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만 경제활동이 일어나면 기축통화 이런 용어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무역을 하면서 여러 국가들과 돈을 주고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70년대를 생각해보면 거래를 하면서 우리나라 돈을 10,000원을 줬다.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는 이게 무슨 종이야? 이랬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래를 하는 너도 나도 서로가 돈이다라고 인정하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있기 전에 과거에도 기축통화는 존재했습니다. 기축통화는 이런 식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전에도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던 것이 존재한다니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가까운 이야기를 보자면 대영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세계 어디서나 파운드를 가지고 가면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파운드가 기축통화였겠죠.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등등등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근본이제 이야기부터 브레튼 우즈 체제, 그리고 페트로달러 시스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본 결과 1970년대부터 지금은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것처럼 이 미국 달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유로화가 등장할 때도 그랬고 최근에는 위안화, 그리고 암호화폐 등등 여러 화폐들의 역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미래를 예측할 만한 깜냥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련 기사를 보겠습니다. 4월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유로화를 제친 위안화라고 하면서 달러 패권을 견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가요? 중국이요. 중국이 달러 패권에 맞서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가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기사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전까지 브라질의 외화 자산은 달러화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였는데 이번에 이 위안화가 유로화를 제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도 위안화 지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동 국가의 거래에서도 이제 위안화가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석유, LNG 등의 에너지는 달러 거래가 관행인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 페트로달러 시스템 이후로는 그 다음에 뭐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달러로 썼으니까 이제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로 쓰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위안화가 이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골이 깊어질수록 달러 패권 견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만큼 달러 의존도를 줄여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압박하네? 근데 중국은 또 경제적으로 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미국 달러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미국 달러에 대해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달러 접근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한 나라의 경제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국가들도 이거 보고 약간 긴장을 한 겁니다. 당연히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을 하고 있고 미군이 패권국이다 이거는 인정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 달러 통화를 가지고 경제를 고립시켜버리네? 이걸 보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친강 중국 부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통화는 일방적 제재에 쓰이거나 괴롭히던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면서 미국의 달러 제재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위안화의 위치를 보면 현재 전 세계 결제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원자재 수출국이죠. 요즘에 그 배터리 사용하는 원소도 많이 수출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각종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지금보다 더욱 늘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를 사용할 여지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위안화가 10년 내에 달러, 유로와 함께 세계 3대 결제 통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면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가 될 거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직은 어려워라는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달러를 대체하려면 이게 기축통화국에 맞는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금융시장 개방성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중국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달러화가 계속 공고하게 기축통화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화폐가 대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 의견이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왜 자꾸 다른 통화, 유로화나 위안화 얘기를 기사에 내는지 알겠죠? 이 기축통화가 그대로 갈 것인지 변할 것인지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기축통화라는 용어를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봤습니다. 경제 용어를 공부하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해보니까 지금 사는 세상을 또 다시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올게요. 금융문맹 탈출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엄마였습니다.